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오늘 경기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원주 DB하고 소노 경기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하고 삼성생명 경기 총 두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DB하고 소노 경기인데 일단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5연패를 기록 중인데 직전 경기가 저는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연패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DB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못할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상대인 소노 같은 경우에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점, 이렇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양 팀의 상성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농구 자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팀들 간의 상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상성을 보면은 포워드진들이 굉장히 약한 소노이기 때문에, 프런트 코트진이 굉장히 약한 소노이기 때문에 원주 DB가 높이가 좋은 팀이고 포워드진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상성에서 원주 DB가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올 시즌 지금 하드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드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점 효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기록했을 때하고 2연패를 기록했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리바운드에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줬고, 지금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2연패 기간 동안 평균 리바운드가 29.5개라고 써놨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리그 평균이 36.3개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약 7개 정도가 덜 리바운드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바운드 꼴찌인 K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확실한 센터 자원 없이 이승현을 기반으로 한 뭐 스몰 라인업 같이 지금 라인업을 꾸리고 있는데, 버튼이 워낙 신장이 작은 용병이다 보니까 그 팀 빼고는 나머지 팀들에 비해서 다 리바운드가 딸리는 그러한 지금 리바운드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밀리게 된다면은 어느 팀을 상대하든지 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경기력이나 뭐 지금 추가적인 그 전력 이외의 부분만 따지면은 고양 소노가 유리한 건 맞지만은, 이번 경기 지금 저는 핵심 포인트는 김종규가 복귀하냐 마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DB 같은 경우에는 김종규가 복귀만 한다면은 전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만 봐서는 김종규가 아직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김종규가 만약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 그리고 뭐 전술, 그리고 뭐 팀워크, 그리고 에너지 레벨 등등 그냥 이 경기 그 전술 외적인 부분이 모두 다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규가 출전하지 못한다면은 본인들의 강점인 높이를 기반으로 소노를 찍어 누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고, 기본적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소노가 더 좋기 때문에 김종규만 출전하지 않으면 저는 소노가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승패 같은 경우에는 김종규가 출전하면 DB 승, 김종규가 결정하면 소노 승,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언더 오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직전 경기 DB 같은 경우에 이제 탑에서의 투맨 게임을 가져가는데 직전과 달리 이제 공격 템포가 조금 빨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이 수비 과정에서의 로테이션이 계속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픈 찬스를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번 경기 오버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 이 언오바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조금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금 DB가 공격 지프를 따지면은 대부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오버를 보는 이유는 이 팀의 템포 푸시, 결국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템포 푸시가 되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득점 부분에서 일단 1위 팀을 기록했던 DB인데, 지금 이제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게 어느 정도 템포 푸시가 잘 이루어졌고 수비가 잘 안 됐다는 점에서 제가 오버를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DB의 공격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뭐 강승부를 가거나 이렇게까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버가 확실히 더 좋아 보인다. 왜냐? 지금 템포, 그리고 뭐 DB의 수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DB의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아무래도 일단 이번 경기 오누아쿠 같은 경우에는 친정팀인 소노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욱더 의욕을 갖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로만 따지면은 뭐 DB 같은 경우에 공격이 좋지 못한 팀이고 양팀 모두 조금 저득점 양상도 지금 최근 흐름상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 데이터보다는 저는 직전 경기의 경기 내용 그리고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버가 확실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승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규 출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되면은 DB승, 만약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소노 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실히 저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하고 삼성생명 경기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득점 기록만 보게 된다면은 그냥 딱 김단비 원맨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경기 내용을 따져보면은 기록적인 측면보다 더 충격적인 게 그냥 오로지 김단비가 혼자 1대1 아이솔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격 전술만 들고 오다 보니까 그냥 진짜 김단비 원맨 팀이다, 그렇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단비가 지금 공격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컬이나 이런 애들 보면 오프 더블 무브로 오픈 찬스를 만드는 그러한 게 많은데, 김단비는 그냥 포스트업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격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후반 가면은 당연히 야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력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투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지금 상대성을 조금 따져본다면은 삼성생명에서는 지금 배혜윤이 골밑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단비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터프샷을 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결국 이 터프샷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자원들의 3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은행에서의 뭐 3점을 감안을 하면은 심상현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부터 이미 3점 야투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우리은행의 라인업을 보면은 뭐 이명관이 그나마 이제 슈터치가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괜찮은 자원이긴 한데, 전문 3점 슈터로서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은행 전력에서 전문 3점 슈터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또 김단비 혼자 고군분투하는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실점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대체 실점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력을 보면은 앞선 수비가 너무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배혜윤이 엘보우 지역까지 헬프 디펜스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결국 엘보우 지역까지 헬프 디펜스를 와버리면은 센터인 배혜윤이 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골밑이 빌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확률이 높은 골밑에서의 실점률, 그 다음에 리바운드 단속이 아예 안 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 경기 조금 고무적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인 우리은행이 볼이 잘 돌지 않는 그러한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메인 볼핸들러가 메인 볼핸들러인 가드가 확실히 없다는 점, 김단비가 그냥 볼핸들러도 맞고 포스트업도 치고 페이스업도 치고 이러한 스코어링까지 맞는, 그냥 다 맡고 있는 게 김단비다 보니까 확실한 볼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은행, 삼성생명이 직전 경기처럼 보여준 그러한 앞선 수비가 탈탈 털리는 그러한 모습까지는 저는 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양 팀의 가장 큰 차이가 뎁스가 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생명이 뎁스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확실히 삼성생명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 앞서 말했듯이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말했지만,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그래도 직전 경기처럼 뭐 70 몇 점 이렇게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생명의 문제는 야투감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김단비 원맨팀인데 이번 경기 뭐 골밑에 배혜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야투감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기 내용만 봐서는 선수들의 야투감이 올라오지 않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저득점까지 보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단비 혼자만 버티는 우리은행보다는 삼성생명 라인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배혜윤을 중심으로 뭐 이해란, 스미스, 강유림, 이주연, 뭐 히라노, 미츠키, 그리고 조수아까지 삼성생명의 뎁스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삼성생명 승, 그리고 이제 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